안녕하십니까. 신인근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자, 유엔 안보리 비상 소집 회의가 열렸는데요. 잘 안 되죠. 당연히 안 되는 것이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과 한편이다 라고 북한이 선언했죠. 조선신보에서. 그러니까 될 리가 없습니다. 이제 결렬되는데요. 북한 겨냥한 다시 뭉치는 유엔 연합군인데 어마어마한 규모로 유엔군이 뭉치고 있습니다. 동중국해에서 훈련을 하는데 2000 소티, 그러니까 북한 겨냥해서 2000회의 출격을 하는 이 항공작전 훈련을 대규모로 하는데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미군에서는 이거는 북한을 상정한 훈련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정말 굉장한 이 무력 시위, 무력 압박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북상하면 북한은 그냥 가슴이 철렁해지는 상황인데 보겠습니다. 미 국무부가 유엔 그리고 동맹과 협력해서 대북 추가 조치할 것이다. 추가 조치를 이야기했는데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이 유엔 안보리 들어가기 전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북한에 대한 대응 조치를 계속하고 있으며 취할 수 있는 추가적 조치에 대해 유엔뿐만 아니라 동맹국, 우방들과 계속해서 논의하고 있다. 린다 토마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유엔에서 활동하며 북한이 국제 평화와 안보에 제기하고 있는 도전과 위험 문제에 대해 깊이 관여 중이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외교적 노력은 또 다른 중요한 수단 중에 하나다. 자, 여기에서 방점을 찍을 게 뭐냐 하면은 이 외교적 노력은 또 다른 중요한 수단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이 외교적 노력이 중요한 수단 중에 하나다라고 했으니까 중요한 수단 중에 외교적 노력 외에 다른 것도 있다라는 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외교적 노력 외에 아주 중요한 다른 노력은 뭐냐? 군사적 노력이죠. 그래서 이 미국과 동맹과 협력해서 대북 추가 조치할 거다라는데 유엔 안보리 이사회 들어가기 전에 이런 얘기 했는데 유엔 안보리 그냥 쫑나죠. 자,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계속적으로 공식적으로는 대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상황에서 미 의회 조사국의 보고서는 프레임을 씌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북한은 이제 이란과 협력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 정부도 한통속이다.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즉 한국 정부까지 지금 미 의회 조사국에서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란 생션, 그러니까 이란 제재라는 보고서에서 미 의회 조사국이 이렇게 주장합니다. 북한과 이란은 탄도미사일 개발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두 나라는 광범위한 전략적 협력이라는 미명하에 미사일 개발에 관한 정보를 서로 공유하며 협력하고 있다. 두 나라는 상당한 국제적 제재를 받아왔고 북한은 이란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를 준수하겠다고 약속한 바 없다. 이란산 원유가 북한으로 유입되고 있을 가능성도 있으며 이는 직접 구매보다는 중국 등 다른 공급처를 경유해 들어가는 방식이다. 최근 한국이 자국 내 동결된 자금 일부를 인도주의적 목적으로 풀기 위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미국 및 이란 정부 관리들과 협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과정에서 자금이 풀렸는지는 불분명하다. 자, 그래서 이 북한 문제는 한국과 일본, 미국 이 3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북한 문제는 세계 문제다. 왜? 북한이 봐라. 이란에게 지금 핵과 미사일을 확산시켰다. 그런데 그 이란은 중동 전역에서 지금 이 카타이브 헤즈볼라라는 이 단체를 지원하면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그러면 중동과 국가적 이익이 연결 안 돼 있는 나라가 어딨냐? 이제 이런 것이죠. 그런데 이 한국 정부가 그 이란을 도와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지금 이란에게 돈을 줬는지 안 줬는지 이건 지금 불분명하다라고 한국 정부를 대단히 의심을 딱 해버립니다. 정말 서글픈 그런 단어가 아닐 수가 없는데요. 불분명하다. 야, 한국 정부 어떻게 하다 이렇게 했습니까? 빨리 국제사회의 신뢰, 한미동맹의 가치 전부 빨리 회복을 해야 됩니다. 큰일 났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씌우고 있죠. 북한, 핵. 이거는 그 지역의 영내 문제가 아니다. 세계 문제다. 라는 거죠. 바로 이렇게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토마스 그린필드 유엔 대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8개국 공동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들은 자국민을 희생시키는 것을 포함해 모든 대가를 치르면서도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추구하려는
북한 정권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북한의 이러한 불법적인 행위들은 국제 평화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다. 우리는 북한의 계속되는 탄도미사일 발사와 대량 살상 무기 확산 활동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북한에게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요구한다. 그래서 이건 영내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위협 주체다. 북한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란이 핵을 보유하는 데 대해서 여러분이 굉장히 심각하게 큰일 났다. 야 어쩌냐 이거 라고 생각해 보신 분들 뭐 많이 있습니까? 국제정치를 전공한 저도 뭐 그렇게 우려를 많이 느끼지 않습니다. 왜? 우리의 현실적인 위협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북한이 핵을 가지든 말든 그건 여기에 대해서 긴장하고 화가 나고 이렇게 하는 나라는 미국, 한국, 일본 이 3개국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동안은 그랬다 이거죠. 그런데 이제 그게 아니다. 북한은 확산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니들에게도 다 이제는 상관이 있다. 경각심 가져야 돼. 라고 글로벌 위협 주체로 북한을 규정하는 이런 프레임을 계속 미국은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안보리가 열렸는데 안보리 요구를 했죠. 미국, 영국, 프랑스 이 안보리 상임이사국 3개국이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원래는 2월 3일 날 개최하자라고 했는데 안보리 2월 순회 의장국인 러시아가 싫어 안 할 거야 라고 버텨서 결국은 2월 4일 안보리가 열리게 됐는데 지금 이 방송을 하고 있는 거의 이 시간에 이제 마무리가 되죠. 그런데 제대로 안 되는 겁니다. 왜 안 되냐? 서로 편이 딱 갈려있는데 될 리가 있습니까? 조선신보에서 북한 그리고 러시아, 중국은 한 편이다 라고 선언했죠. 그러니까 한 편인데 그 편 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영국, 프랑스가 한 편, 그리고 러시아, 중국이 한 편인데 이들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미국은 북한 도발은 국제사회가 공동 대응해야 된다. 그러니까 중국, 러시아 니들 같이 대응하자라는 것이고, 영국은 북한 도발은 국제평화 위협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 가만두면 안 된다. 프랑스는 세계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이다. 당장 멈춰라 라고 하는 것인데, 러시아는 제재와 처벌이 능사는 아니다. 그래서 제재 이제 좀 풀어줄 때 됐다 라고 하는 것이고, 중국은 그들이 왜 그랬겠냐, 니들이 제재하니까 그런 거 아니냐, 지금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 이게 해결될 리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미국은 안보리를 소집하고 하는 것은 명분 쌓기 측면이 있고, 여기에서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은 미국, 영국, 프랑스도 알죠. 그러면 이제 다른 명분을 찾죠. 그게 바로 걸프전, 이라크전, 이럴 때 그 명분입니다. 자, 우리는 노력할 만큼 했다. 그러면은 유엔에서는 러시아와 중국 때문에 해결이 안 되니 우리 마음 맞는 나라들끼리 세계 평화를 지키는 그 도덕성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끼리 뭉치겠다. 바로 다국적군 만들겠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어게인 1950이냐 다시 뭉치는 6.25 전쟁 교전 당사국들인데요. 여기 6.25 전쟁에 실제 이 전투병력을 파견한 16나라인데 이 중에서 지금 북한에 대한 공식적인 규탄을 하는 나라가 12나라입니다. 내전에 지금 해서 뭐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에티오피아, 그리고 콜롬비아, 지금 뭐 국내 정세 엄청 험악하죠. 그리고 태국, 여기도 뭐 쿠데타하고 또 친중에 지금 좀 경도돼 있고 이런 나라. 그리고 남아공 너무 멀리 있어서 뭐 자기들 큰 관심도 없고, 이 나라 빼고 나머지 12나라는 전부 북한에 대해서 규탄을 하고 가만두면 안 된다 이렇게 선언했죠. 여기에 있는 대부분의 나라는 유럽입니다. 그러면서 터키와 필리핀 이런 나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뭐라고 하냐? 지금 현재 네덜란드에서 유엔 군축회담이 진행 중인데, 여기에서 네덜란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북한의 이딴 미사일 발사는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국제평화, 영내 안정을 깨트리는 중대한 위협이다. 강력하게 규탄한다. 그리고 캐나다 외교부는 성명을 발표합니다. 1월 28일 날. 그들은 국제적 의무를 노골적으로 무시하며 국제평화와 안전을 깨고 있다. 우리는 북한 CVID와 이를 위한 국제사회를 전적으로 지지하고 동참한다. 터키는 따로 자신들이 그냥 별도로 외교부 성명을 발표했어요. 터키 정부는 북한의 핵, 미사일 모라토리엄 파기 위협에 대해 대단히 우려하며 그들의 CVID를 요구한다. 또 유엔 이 유럽연합 집행이사회 공동성명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이제 벨기에, 룩셈부르크 이런 그 유럽 각국들이 자신들의 국가 이름을 여기다 걸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북한의 거듭된 미사일 발사는 국제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다. 북한은 안보리 결의를 이행하고
즉각 도발을 중단하라. 이렇게 국제사회가 완전히 일심 단결해서, 물론 일심은 아니죠. 중국, 러시아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북한을 규탄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정말 어마어마한 무력이 집결하고 있고, 그게 동아시아에 집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진인데요. 컵노스 훈련이라는 항공훈련이, 대규모 항공훈련이 진행되는데, 공식적으로는 미1호, 미국과 일본, 호주 군이 연합해서 북한에 대한 타격훈련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여기에 프랑스, 인도까지 참가했습니다. 프랑스는 여기 특수전병력을 수송기에 실어서 보냈고 라팔 전투기까지 보냈습니다. 공식 발표는 안 했는데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자, 이 훈련이 북한을 상정한 훈련이다 라고 태평양 공군사령부 공보실이 직접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번 훈련은 북한 등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목적이다. 우리가 추진하는 최종 상태는 국제적 규범이 보호된다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 모든 영역에 걸쳐 작전을 펼치고 북한을 비롯한 어떤 잠재적인 적대국들도 군사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통합된 연합체를 구축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조기 경보기 E3하고 뭐 E767 막 있죠. 일본 거도 있고 미국 거도 있고, 그리고 호주 조기 경보기도 있네요. 우리 E737 피사이하고 똑같은 거 E7이죠. 그리고 여기 전투기들 보면 F-35, 그리고 호넷, 그리고 또 뭐가 있죠? 라팔입니다. 프랑스에서 왔어요. 또 F-15, 호넷, F-35 이렇게 해서 멀리 프랑스에서 라팔 전투기까지 보내고 공중급유기, 조기경보기, 전략수송기 뭐 할 것 없이 이렇게 해서 훈련 딱 스타트할 때 이런 식으로 이제 전체 폼 한번 딱 잡고 우리 이런 전력들 모였어 하는 사진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훈련이 뭐냐? 장거리 항공 작전 훈련인데, 장거리 여기 지금 이제 훈련 베이스는 괌이에요. 괌에서 장거리 어디입니까? 멀리 간다는 말이죠. 그래서 장거리 훈련을 하는데 그 타겟은 북한이다. 그러면서 2000 소티를 뛴답니다. 2000 소티. 한 소티가 한 번, 비행기 하나가 한 번 출격하는 걸 한 소티라고 하는데, 그래서 여기에 참가하는 비행기가, 항공기가 2000대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500대가 4번 출격할 수도 있고, 뭐 200대가 10번 출격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건데요. 아무튼 2000 소티를 뛴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게 북한 타격 훈련이다 라는 것이에요. 정말 무시무시한 훈련인데, 이런 훈련을 이렇게 해나간다고 하는 것은 작게 505, 그러니까 미국이 한반도에서 전쟁하는 작게 507, 그 외에 미국이 이 동북아시아에서 뭔가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전쟁하는 그 시나리오, 작게 505, 그 505가 뭔가 최신화되었고, 그 최신화된, 즉 북한이 문제를 일으켰을 때 또는 북한을 선제 타격해야 할 때 어떻게 움직일 건가 하는 그런 상황에 대한 시나리오 연습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엔군, 북한을 우리의 한반도를, 대한민국을 북한으로부터 지켜주었던, 그 공산으로부터 지켜주었던 그 유엔군들이 다시 뭉치는 것이다. 그것도 작전 계획을 통해서. 자, 그러면 이 컵노스 22가 어디에서 어떤 규모로 진행되나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오키나와에서 강습훈련을 대규모로 이제 실시를 했고요. 그리고 이 오키나와 근처에 아메리카 원정 타격전단, 그리고 에이브람 링컨 항모 타격전단이 두 개가 뭉쳐서 항공훈련을 하고, 그리고 괌 쪽으로 내려가서는 에섹스 원정 타격전단, 그리고 칼빈슨 항모 타격전단, 이 두 개 또 항모전단이 또 연합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4개의 항모전단이 합동훈련을 하고, 그러면 로널드 레이건 항모는 뭐하냐? 지금 기지에서 데미지 컨트롤 훈련을 하고 있어요. 출격 직전에 가장 마지막에 이제 데미지 컨트롤 훈련, 혹시 뭔가 타격을 받았을 때,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이것이 퍼져가지 않도록, 확산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제압하는 이런 데미지 컨트롤 훈련이죠. 이걸 지금 요코스카에서 훈련하고 있습니다. 즉 로널드 레이건도 언제든지 출격할 수 있는 준비를 다 마치고 있다라는 말이 되겠죠. 그리고 출격해서 작전 뛰고 있는 항모전단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4개다. 그리고 어느 시점에 본토에서 폭격기들이 날아옵니다. 날아와서 직접 이제 원정 아주 초장거리 폭격기들이 직접 미국에서 날아오고, 그걸 일본이나 이 지역에 있는 지금 컵노스 훈련을 띄고 있는 이 항공기들이 호위 엄호해주고, 그리고는 이제 북한 폭격하는 이런 훈련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최근에 미구엘 키스함 원정 특수작전 기지 그 미구엘 키스함을 소청도까지 올려보내면서 북한 강제 진입작전 훈련을 했다라고 알려드렸지 않습니까? 그 미구엘 키스함을 이 훈련의 기함으로 삼아서 지금 뭐 총훈련 지휘를 한다라는 것인데, 자, 이 전력들이 그냥 쑥 올라올 수 있는 겁니다. 이 훈련이 언제부터 진행되냐? 2월 2일부터 2월 18일까지인데 그 사이에 2월 16일에 북한이 뭐 최대 명절이라고 하는 광명성절, 그 광명성절쯤 해서 북한이 인공위성 광명성호를 쏘아 올릴 수 있죠. 그게 뭐 지네들 입장에서는 멋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북한은 인공위성을 광명성이라고 하죠. 그래서 광명성절쯤에서 인공위성 쏘아 올리면 김정일의 치적을 더 빛내주는 그런 멋진 이벤트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인공위성 올린다고 하면은 그것이 뭐로 되겠습니까? ICBM 쏘았다 라고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ICBM을 쏘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면 광명성절 즉 2월 16일쯤 해서 그러면 이제 이 컴노스 훈련 마치고 쓱 북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할까봐 북한이 외무성 홈페이지를 통해서 악을 씁니다. 뭐라고 하냐? 미국은 그 무슨 외교적 해결과 대화에 대해 떠들기 전에 우리에 대한 군사적 위협을 그만두고 대조선 적대시 정책부터 철회하여야 할 것이다. 미국은 저들이 직접 중지를 공략하였던 합동 군사 연습을 수백 차례나 벌이고 첨단 군사 공격 수단들과 핵 전략 무기들을 남조선과 조선반도 주변 지역에 끌어들이면서 우리 국가의 안전을 엄중히 위협하고 있다 라고 하면서 오지 마라. 자, 내가 이렇게 이야기했지. 자, 중국, 러시아 형님들 못 오게 해주세요. 그리고 남조선, 야 임마 뭐 하는 거야? 막아 몸을 던져서 라고 지령을 내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못 오게 막아달라라고 호소하는 것이죠. 왜? 북한이 뭐 과거에 70년대 그 팀 스피릿이라든지 80년대까지 그리고 지금 뭐 키 리저브라든지 이런 거 하면서 미국의 이 추가 전력들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오죠. 그래서 훈련하는 척하고 들어와가지고 칠까봐 그렇게 해서 이제 공포에 떨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2,000 쏘티나 뛰는 2,000의 출격을 하는 어마어마한 훈련을 하고 그 전력이 그대로 북상한다. 이게 미군만 있냐? 아니죠. 호주군, 프랑스군, 그리고 일본 이렇게 연합해서 치고 올라온다. 정말 북한 입장에서는 무시무시하고 그리고 미 의회에서는 한국은 의심스럽다라고 이미 한국 빼자라는 이런 프레임을 짜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주한미군에서 굉장히 의미심장한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자, 헬기에 뭐 사람들 몇 명 붙어 있습니다. 이 사진 보면 그냥 뭐 별거 아니구나. 공격 헬기도 아니고 그냥 뭐 UH-60 블랙호크 수송 헬기네. 이러고 말죠. 그런데 이제 저희들 눈에는 이거 뭐지? 봅니다. 오퍼레이션 머큐리 비컨. 그러니까 멀리 가서 신호를 보낸다. 이제 이 말인데 이거 뭐지? 자, 찰리 컴퍼니 304 원정 통신 대대입니다. 이 304 원정 통신 대대의 찰리 중대가 아주 멀리 가서 통신 서비스 지원을 하는 그런 훈련을 한다라고 하면서 이 블랙호크 헬기에 안 그래도 항속거리가 긴데 여기에다가 보조 연료 탱크를 이만큼이나 달고 그렇게 해서 멀리 가서 통신이 확확 잘 터지도록 위성 통신 되게끔 해주는 훈련을 한다 이건데요. 자, 북한에 강제 진입하면 뭐가 돼야 됩니까? 뭐 델타 포스나 대북그루들이 작전 잘해야 되죠. 그리고 레인저나 그린베레들이 티어2로서 그 외곽 잘 지원해 줘야 되죠. 그리고 AC-130이 위에서 항공 타격 잘 해줘야 되죠. 그리고 수송하는 수송기들 다 완벽하게 뭐 손발이 딱딱 맞아야 되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은 뭐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건 통신입니다. 적지 중심에 들어가서 통신 안 되면 완전히 고립돼 가지고 우왕좌왕 큰일 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적지 중심에 들어가서 원정해서 통신을 연결시켜주는 훈련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걸 홈페이지에 딱 공개를 해줍니다. 이 말은 뭐냐? 우리 마지막 가장 중요한 활용 점정 찍었어. 이제 통신 연결까지 우리는 훈련 다 했어. 이제 그냥 가면 돼. 라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헬기 사진 같지만 이게 그만큼 의미 있는 사진입니다. 북한 김정은이 보고 있나? 자, 북한의 최고 수뇌부들 보고 있나? 겁을 먹어야 된다. 함부로 경거망동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은 아주 정상적인 사인일 텐데 저는 그러지 않습니다.
김정은 그리고 그를 에워싸고 있는 수뇌부들, 너희들이 사나이라면 2월 16일 쯤에서 한번 쏴라. 지켜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